여러분, 외젠 들라크루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막 강렬한 그림들? 그런 거 생각나시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들라크루아는 붓만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펜을 들고 아름다움이란 대체 무엇인가를 두고 엄청난 사상전쟁을 벌인 아주 심오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시작부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주 그냥 반항적이고 재치가 넘치잖아요. 비평? 그거 사람들 하품이나 하게 만드는 거지. 이 한마디에 당시 예술 비평가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냥 딱 드러납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냥 얌전히 그림만 그리는 화가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들라크루아의 아주 반항적인 생각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화가가 왜 붓 대신 펜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맞서 싸웠다는 예술 경찰은 대체 누구였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죠. 진짜 아름다움이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글을 쓴 화가. 들라크로아를 그냥 그림 잘 그리는 화가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는 붓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붓보다 더 날카로운 펜을 가진 아주 명석하고 반항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들라크로아 하면 극적인 그림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펜이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남긴 에세이나 일기 같은 것들은요, 그냥 오늘 뭐 했나 끄적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19세기 예술계 전체에 던지는 도전장이었고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붓으로 다 풀지 못한 생각들을 펜으로 아주 날카롭게 벼려낸 거죠. 그럼 대체 누구랑 싸웠다는 걸까요? 바로 그가 예술 경찰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입니다. 이게 진짜 경찰은 아니고요. 당시 예술계를 꽉 잡고 있던 아주 경직된 비평가들이나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들라크루아는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아주 그냥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들라크루아의 불만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죠. 당시 미술 교육을 한번 보세요. 맨날 코, 귀, 눈만 똑같이 베껴 그리게 하고 또 그림 그릴 때 머리는 무조건 타원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들라크로아는 이런 식의 교육이 예술가의 영혼을 죽이고 그냥 기계처럼 베끼는 사람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정을 쏙 빼놓고 공식만 가르치니까요. 자, 그럼 이런 엉터리 교육 대신에 예술가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뭘까요? 들라크로아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올바른 눈을 갖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올바르다는 건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라는 겁니다. 그 순간의 인상, 그 느낌, 그 환영을 잡아내는 것, 그게 진짜 예술가의 일이라는 거죠.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예술에서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예술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원근법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아주 능숙하고 아름다운 거짓말을 통해서 진짜 현실감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멋진 거짓말이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예술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들라크로아는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답다고 배워온 그 공식이 전부 틀렸다면 하고 말이에요. 당시 예술계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아름다움은 오직 완벽하고 고요하고 이상적인 그리스 조각상 같은 데서만 찾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모두가 네, 맞습니다 할 때 들라크루아는 혼자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거대한 논쟁의 시작이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아카데미, 그러니까 기득권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규칙적이고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들라크루아가 말하는 현실 속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문화에 존재하고 개성과 감정이 넘치고 생명력 그 자체를 좇는 겁니다. 이건 그냥 취향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름다움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선언한 들라크로아. 그는 어떤 대안을 보여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기존의 예술 경찰들이 저건 아름답지 않아 라고 외면했던 곳들을 가리키면서 아니, 여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실레노스는 아름답고 파우누스도 아름답고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아름답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전적인 미남 기준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추남에 가까워요. 하지만 들라크로와는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개성, 생각, 그 살아있는 느낌, 바로 거기서 진짜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겉모습의 완벽함이 아니라요.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진짜 천재는 요리책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 중요하냐, 색이 중요하냐, 완벽함이냐, 감정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지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강력하고 독창적인 시선이 만들어내는 그 자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그는 역사 속 위대한 화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렘브란트 그림 속에 어찌 보면 좀 통속적이고 평범한 인물들, 거기서 그는 깊은 인간미를 봤고요. 루벤스의 그림에선 그 들끓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봤죠. 심지어 미켈란젤로의 좀 귀괴하고 고뇌에 찬 인물들 속에서도 숭고한 아름다움을 찾아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자, 이제 들라크루아의 시야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전 시대로 확장됩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그냥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문화, 어떤 장소, 어떤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봤어요. 그의 생각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인용문입니다. 라퐁텐의 말이죠. 누가 당신에게 한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했는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아름다움에 무슨 등급이 있고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름다움에 대한 민주주의의 선언 같은 거죠. 그 증거는 온 세상 역사에 널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의 조각상. 거기엔 그들만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죠. 저 멀리 니네베 유적의 석고부조에는 살아 숨쉬는 듯한 움직임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형상을 그리는 걸 꺼렸던 아라비아 문화에서는 대신 기하학적인 문양의 우아함이 꼽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른 것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들라크루아가 뭐라고 했냐면 귀귀하게 생긴 낙타가 사막에서는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린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처럼요. 파리 한복판에 낙타를 데려다 놓으면 이상하겠죠. 하지만 그 낙타는 사막이라는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